결혼 30년이 넘도록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죠. 처음엔 그런 성격이 답답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체념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살림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그의 무심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남편 양복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백화점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여성복 매장에서 원피스를 산 영수증이었어요. 금액도 제법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제게 옷을 사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간혹 있는 일이었죠. 게다가 만약 제 옷을 사려던 거였다면 당연히 저를 데리고 같이 가서 골랐을 겁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 회사 여직원 퇴직할 때 선물로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옷 잘 맞았어, 고마워. 라는 메시지가 떴던 겁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배드민턴 미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놔두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더군요.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배드민턴 치고 사우나 다녀온 거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운동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깔끔하게 씻고 돌아왔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괜히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30년이나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나 싶어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이 절대 바람을 필 성품이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더 혼란스러웠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또 배드민턴 치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간다는 배드민턴장 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도착해서 주차장을 가보니 남편 차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때 우리 동네 작은 빌라 앞에 서 있는 남편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운동 끝나고 사우나 좀 들렀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도 인사하는 목소리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운동 어땠냐고 물으니 그냥 그랬다고 좀 힘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메뉴를 묻는 목소리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김치찌개 끓였다고 답했지만 식탁에 밥을 차리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의 저녁 같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식사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배드민턴 치고 사우나 갔다 온 거야?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무슨 소리냐며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고 화내더라고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생겼지? 내가 당신 차 빌라 주차장에서 직접 봤어. 거기 뭐 하는 곳이야?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뺌했습니다. 착각한 거야. 똑같은 차 많잖아.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블랙박스 확인해보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발뺌만 하던 사람이 블랙박스 이야기에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분명 블랙박스 안에는 제가 알면 안 되는 아주 더러운 게 남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에 가서 당장 확인하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집에 같이 가볼까?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떨군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분노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바람 필 거면 들키지나 말지, 간도 작으면서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자신도 남자다 보니 넘어갔다고 말했어요. 연신 미안하다며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과가 제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만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며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걸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서운해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남편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던 습관을 버렸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냐고 화가 났으면 화를 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해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남편도 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체념한 것 같았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남편 눈치 보며 살던 30년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내 멋대로 해도 되는 명분을 남편이 만들어준 셈이죠. 어쩌면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남편이 정말 정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